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프로젝트 및 바이오 샘플 정보 등록 양식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코빅의 황승우입니다. 먼저 바이오 프로젝트와 바이오 샘플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등록할 때 제일 처음에 바이오 프로젝트가 존재하는데 연구 제목, 과제, 논문 등 연구 프로젝트 관련한 기초 정보를 1차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 샘플이라고 해서 연구에 사용한 생물 종명, 샘플명, 각종 속성, 처리 조건 등에 관한 생물 샘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 샘플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실험 기기는 무엇인가, 실험 프로토콜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실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바이오 프로젝트와 바이오 샘플 프레임워크는 2011년에 이미 미국 NCBI, 유럽 EBI, 일본 DDBJ로 구성된 국제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협력체가 채택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다른 데이터 센터들도 따라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 호환성을 위해서 본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에서도 이 바이오 프로젝트 및 바이오 샘플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이오 프로젝트 등록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등록할 때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인데요. 특정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첫 번째로 무조건 입력해야 하는 등록 양식입니다. 총 5개 파트와 27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등록자 PI의 이름, 소속, 연락처, 연구자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파트, 데이터 제출일 및 공개일 같은 날짜 파트,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나온 논문 및 특허 성과 정보 파트,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 및 설명 파트,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 번호, 과제 제목,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과제 정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NCBI 바이오 프로젝트 등록 양식에 기반해서 국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국문 항목을 추가했고요. 또한 일부 항목 정의에 국문화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 번호도 올시드 아이디가 아니라 NTIS 연구자 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그런 국문화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은 생물 유래 시료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시료에 대한 개괄적인 속성 정보를 등록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생물이 유래한 생물군에 따라 서로 다른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저희는 NCBI에서 정의한 다음 9개의 생물군을 따랐는데요. 이들은 인간, 모델 생물 및 동물, 무척추 동물, 식물, 미생물, 바이러스, 그 다음 임상, 병원체, 그 다음 환경, 식품 및 기타 병원체, 마지막으로 메타게놈 및 환경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분류는 아니고요. 데이터 등록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생물군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생물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에는 총 70여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총괄표에 보시면은 이것은 총괄표의 일부분입니다. 각 로에는 항목들이 있고 각 컬럼에는 9개 생물군이 있는데 각 셀에는 이 항목이 9개 생물군에서 입력 필수인가 선택인가 아니면 해당 없는가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노테이션을 보시면 연두색 바탕에 M, mandatory로 되어 있는 항목은 해당 생물군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노란색 바탕에 O,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은 해당 생물군에서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입력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 그룹. 이 항목은 다른 항목과 그룹을 이루는데 그 그룹 소속 항목들 중 한 개만 입력하면 된다는 건데 뒤에 예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셀은 그 항목은 해당 생물군에서 아예 입력할 필요가 없다, 해당이 없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시로 age, 나이와 development stage, 발달 단계 항목은 age stage 그룹에 속하는데 이 두 항목의 입력 필요 여부는 생물군별로 이 테이블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는 휴먼에서는 필수 입력인데 다른 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발달 단계는 휴먼에서는 옵셔널인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발달 단계나 둘 다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또한 미생물, 바이러스,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발달 단계라는 개념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해당이 없고 모델 생물 또는 동물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나 발달 단계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물 소재 정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바이오 샘플 정보는 생물 소재 정보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샘플 정보와 생물 소재 정보 둘과는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고, 또 바이오 샘플 정보와 생물 소재 정보는 둘 간에 교집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는데, 바이오 샘플 정보가 생물 소재 정보가 동일하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샘플 항목에 보시면은 샘플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지금 내가 수행한 실험에서 사용한 이 샘플에 내가 편의상 지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생물 소재 정보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처리 조건, 내가 수행한 실험에서 이 샘플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 기술하는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저농도의 렘데시비르로 처리를 했다 이런 것도 통상적인 생물 소재 정보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 항목에는 있는 겁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항목도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 항목에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물 소재 정보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실험에 사용된 샘플의 속성 정보를 등록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샘플에서 이미 정의된 70여 개의 항목들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는 그냥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바이오 샘플에서 정의된 70여 개의 항목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표준화 작업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야별 샘플 특성 정보 등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한우 특성 정보, 여기에는 고기의 질에 관한 항목이 있겠죠. 그 다음 젖소 특성 정보, 이런 데서는 우유의 질에 대한 특성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물 품종 정보, 수산 먹이 생물 특성 정보, 식품 샘플 정보, 기타 등등 각 분야별로 샘플의 특성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바이오 프로젝트와 바이오 샘플은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 기본 프레임워크고요. 저희는 NCBI 바이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 필요 사항도 반영한 바이오 프로젝트 등록 양식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NCBI 바이오 샘플 등록 양식을 샘플 정보의 기본 등록 양식으로 저희는 그대로 사용하되, 국내에서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샘플 특성 정보는 각 분야별 표준화 작업반에서 만든 등록 양식으로 사용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